안녕하십니까, 모든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마이닝 스타터팩 영상을 올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빨리 찍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진 점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올렸던 영상들 여러 가지와 그리고 이제 게시물에 올렸던 것들 중에서 이번에는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대부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닝 스타터팩 2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이유. 일단 처음에는 제가 2년에 1억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1억이 왜 필요한 거지? 내가 1억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호주 생활이랑 마이닝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외로움이나 서러움 등이 터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일했었던 회사에서도 일이 있었지만 뭔가 그 한 가지 일만으로 터졌다기보다는 그런 서러움들이 한순간에 대폭발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 모은 돈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가 쌓아온 인간관계,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 버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만 하고 호주어를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혹시 영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영어를 많이 쓰는 학과를 졸업해서 제 의견을 영어로 전달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어를 가기 위해서 영어 준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호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호주로 갈 것 같습니다. 영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듣기와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혹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은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듣기도 사실 하긴 하지만 사실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독해하는 것에 주안이 맞춰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듣기와 말하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해를 하고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게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뉘앙스를 읽을 수 있고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눈치를 가지려면 언어 수준도 전 최소한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 듣기는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나는 I, 사과, 애플, 먹는다, eat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번역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한국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 번역의 속도가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한국어로 말할 때처럼 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유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요, 대학교에서 제가 전공했던 과에 있을 때 영어 스피킹과 듣기가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전화 영어를 했었습니다. 필리핀 영어 선생님과 평일에 매일 하루에 30분씩 프리토킹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수업 방법은 그거였어요. 스크립트를 주시고 그걸 제가 읽으면 제가 거기서 좀 잘못됐던 발음이라던가 아니면 인토네이션이 뭐냐면 I love you 이게 아니라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걸 좀 영어로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숨을 좀 어디서 쉬거나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말했을 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했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그냥 30분 동안 프리토킹을 해보자. 매일 주제 하나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30분 동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주제를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30분씩 떠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분 동안 떠드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하면 준비를 해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주제를 그날 당일에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당일에 갑자기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한국말로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암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구문들을 머릿속에 넣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방식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번역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옛날에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머릿속에서 들어갔다가 띠디디디딕 해서 영어로 나왔다면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 속도가 빨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영어가 듣기와 말하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오래 했어요. 꽤나 이런 프리토킹 과정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3번, 많이 힘드셨나요? 네, 일단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 5홀 혹은 마이닝의 특성상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물론 함께하게 되는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말해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애인들과의 시간을 말하는데 호주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월 초창기에 제가 로컬 잡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제 파이프를 합격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도 좋고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마음고생도 하고 막 돈도 좀 없어져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날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누군가랑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그런 거에 되게 뭐 축하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퍼스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스텔에 지내고 있었는데 뭐 거기서 물론 한국인이 좀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오명하면 이제 인사를 지내는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술 한잔 마시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너무 외롭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유대에서 얻는 에너지가 큰 사람인데 그렇게 기쁘고 아니면 반대로는 그렇게 슬픈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애인들, 가족들이 없었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오며가며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00%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되게 단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호주 5월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파이프 들어가서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 피곤에 쩔어 사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가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인종차별이나 이유 없는 뭐 언어폭행 이런 거 당하기도 하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찾아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어울에서의 외로움은 그냥 상시 가는 것 같아요. 상시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동반자야. 호주 어울 외로운 게 동반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크게 오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외국인 친구 만들기 많이 어려운가요? 식당, 펍, 운동시설 다 좋아 보이는데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100% 본인 성격하기에 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한국도 똑같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친구도 많은 애들은 많고 친구도 없는 사람들은 없고 이건 호주 오울이라는 특성보다는 사람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텔, 클럽, 파이프, 뭐 로컬잡 어디에서든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 잘 만들어시는 분들은 난리입니다. 정말로. 막 호스텔 다니는데 막 얘랑 인사하고 쟤랑 인사하고 난리예요. 제가 지냈던 호스텔에서만 봐도 그래요.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막 일상을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매일같이 이거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각자 다 선택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냥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 주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노스맨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스맨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광산 일을 했던 동네인데 그곳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는 워낙 광산의 규모가 작았고 저는 한 사이트를 혼자서 청소하는 클리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교류도 그냥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 비우다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애가 저한테 뭐 How's it going? I'm good, how are you? 이런 얘기하고 뭐 했냐 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맨에서 일할 때는 외향적으로 할지 내향적으로 할지 선택권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 생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달려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혹시 조심스럽지만 세이빙은 1년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일을 한 것 같은데 전 총 3가지 직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로컬 잡 하나, 두 번째는 파이프, 세 번째도 파이프 이렇게 3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는 새우 이 정도로 벌었고요. 두 번째 직장에서도 새우 이 정도로 벌었고요. 세 번째 직장에서도 새우 이 정도로 벌었습니다. 세이빙은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사이를 한 것 같습니다. 6번, IELTS는 꼭 따야 할까요? IELTS는 저는 따지 않았고요. 저는 필요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IELTS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성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가실 분들에게 필요한 영어 성적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주 워홀러들은 꼭 따야 되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다음에 7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난주쯤 마이닝 에이전시에서 전화 인터뷰 이후 서류 제출 등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보통 메디컬 테스트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계속 연락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일주일 내외,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직접 전화가 와서 메디컬 테스트 예약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예약을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메일로 메디컬 예약 링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혹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서류 제출을 다 하고도 이후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 측에서 절차가 느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채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서류 합격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면접을 합격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해달래요. 그럼 서류 제출을 다 했으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 혹은 담당자 전화번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가 뭐 요청한 서류나 파일을 다 전송을 했고 보냈는데 확인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파이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비행기를 탈 때까지 있죠. 탈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서류 제출하고 비행기 티켓도 발권해서 받고 했어요. 근데 당일 아침에 이제 마이닝 가려고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너 비행기가 캔슬됐어 이랬더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너 포지션이 필요가 없어서 안 되게 됐네. 그 연락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8번 리거와 오퍼레이터 중에 추천한다면 어떤 걸 목표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전 이거는 추천보다는 본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중장비 운전을 해보고 싶으면 오퍼레이터를 하는 거고 리깅 리리 하고 싶으면 리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가 더 일을 구함이 진짜 경쟁력이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보자고 물어보면 저는 어느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사마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오퍼레이터, 필요한 리거의 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저마다 시급, 샐러리 다 다릅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급 이외에도 회사마다 페널티, 뭐 주마다 주는 PIP, 그리고 보너스, 휴가 등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많이 이 리거와 오퍼레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자격증을 따고 전직을 해야 되는지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을지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을지도 바닥에 잡힐 거예요. 둘 다 그런 생각이 안 들거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냥 사다리 타기 하세요. 9번 워크인 직컨이나 찍닷컴 100단위 지원을 기회 되시면 실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예약 메일 너무 좋은데요. 내한경이라 뻔뻔하게 직권하려고 해도 막상 대면하면 우물쭈물하니 뚝딱거리는 게 고민이라서요. 그리고 차없이 대중교통으로 구글맵에 나온 에이전시들 직권 가신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직권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현재는 5월이 끝나서 촬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향형이라서 직권이 힘들다. 여러분 근데 워홀 가서 간절한 거 다 똑같습니다. 내향형, 외향형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내향형 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게 더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일하고 싶으시면 파이프일 구하고 싶으시면 철권 깔고 그냥 직컨 가보세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직컨을 가면서 영어 듣기 말하기도 더 연습도 되고 호주 악센트도 들어올 수 있고 너무 좋은 기회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걔네도 우리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가면 그냥 종이 받고 안 받아주는 애들이 그냥 받고 말고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같은 애들 한둘이 오겠어요. 그냥 레주메 20-30개 뽑아들고 귀에 이런 에어팟 꽂은 다음에 좋은 노래를 들으세요. 그리고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그냥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10번 영상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세컨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차 없이 세컨 어떻게 따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세컨을 먼저 따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이포에서 일해서 세컨을 따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대신에 제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자 4개월 남을 때까지 세컨 기준 충족을 못하면 세컨을 따러 가자 이런 식으로요. 좀 스스로를 간절하게 만들려고 장치를 깔아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11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고3입니다. 최근 대학에 관한 고민이 너무 많아 대학 입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던 중에 호주 어울에 대하여 알게 되어 알아보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호주 어울 가기 전 필요한 자격증이나 꼭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전 호주 5월 가려면 무엇보다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영어 말하기 듣기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초기 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뭐 조금의 첨언을 드리자면 댓글분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왜 호주 5월을 가려고 하는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호주는 생각보다 정말 야생입니다. 자연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롭고 혼자 해야 하고 나쁜 거 새로운 곳에 노출되기도 정말 쉬운 환경이고 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고3이시고 하면 뭔가 가치관이나 가치 판단이나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서툴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직 젊으시고 어리시니까 어떤 것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12번 봤던 영상 중에 제일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닝 외에도 마이닝 장단점, 힘들었던 점, 호주 생활 중 좋았던 점, 호주에 남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닝 장단점,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단점은 스스로 빽빽합니다. 그 얘기하면 밤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로스터를 하면서 일을 매일 12시간씩 하니까 몸이 피곤해진다, 건강이 나빠진다, 그리고 뭐 원래 만난 사람도 못 만나니까 인간관계가 빠져진다, 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몸이 막 살이 찐다, 뭐 살이 빠진다, 뭐 넘쳐납니다. 뭐 맛있는 음식 못 먹는다, 여행도 못 간다, 뭐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납니다. 외로워진다, 뭐 정신이 힘들어진다, 넘쳐납니다. 힘들었던 점 제가 위에 3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주 생활 좀 좋았던 점 이건 명확해요. 아마 호주를 갔다 오신 분들이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호주 자연. 호주 자연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거대하고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5홀이 아니라 여행으로라도 꼭 한번 호주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호주에서 사람들을 사귄 거, 제가 만난 사람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도 올 초창기, 뭐 중반기, 후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저 또한 이런 영상들, 이런 뭐 블로그들 너무 많이 찾아봤고 너무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호주 생활 중에 정말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 남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지 이거는 저 또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호주 5월을 와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정말로 제 주변에 영주권을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막 저도 처음에는 뭐 일렉트리션이 되고 싶니 아니면 뭐 드래프트 퍼슨이 되고 싶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저 다시 또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호주에 왜 살고 싶지?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없었어요. 자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뭐가 마음이 좋다고 한들 저는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호주에 영주권을 해서 살려고 하면 제가 호주에 이제 1세대로서 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온 인간관계들과 멀어지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게 될 거고 그럼 저는 호주에서 완전 혼자서 인간관계와 내 생활과 모든 걸 다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전 호주에서 받는 이 높은 시급이 한국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생활, 시간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호주에 살게 되면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보상해주는 게 저는 호주의 시급과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호주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는 호주에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기회비용을 쓰면서까지 호주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려본 질문들에 답변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이닝 스타터팩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었고요. 이제 제가 뭘 하고 할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행 크리에이터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지금 이 모든이라는 채널이 세 번째 채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보잘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이 모든도 별로 보잘 게 없지만, 근데 저는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도전하고 내가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하고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신물도 났었고, 내가 이 채널을 더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호주 어를 그만두는 그 순간 즈음에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은 이거였는데,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은 일은 호주 모홀이 아니라 여행 크리에이터였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호주에서 벌었던 돈으로 제 여행 크리에이터에 투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또 힘을 내고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 채널에 있는 게시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이 모든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나라를 가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그걸 가본 게 꿈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지런히 여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가 총 53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나라가 약 2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금지한 나라들을 빼고 나면 한 180개, 19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가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의 호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